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96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그 뭐 속담 하나? 속담이라 그러나 뭐 하룻밤 만리장성 뭐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네네. 예. 어떤 이야기죠? 뭐 하룻밤에 남녀간이 뭐 이렇게 좀 애정을 나눈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예. 하룻밤에도 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음. 얘기 그게 이제 뭐 좀 로맨틱하고 좀 선정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하룻밤 풋사랑 같은 뭐 이런 건데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중국에 가서 중국 여자들한테 이제 뭐 물론 해서도 안 되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말을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뭐 필담으로 이렇게 나누면 뭐 원축 만리장성 금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뭐 필담으로 하면은 아니 왜 내가 당신하고 밤에 야밤에 어, 만리장성을 쌓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개를 갸우뚱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러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런 이야기가 중국에서는 뭐 전혀 안 통한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뭐 적어도 이제 저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하신 하룻밤 만리장성 이야기가 그러면 한국에서만 좀 이렇게 주로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논문 쓴 사람이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네. 관련해 갖고 논문도 좀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하룻밤 만리장성이 중국에 통하지 않는 이유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만 또 통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만리장성 이야기에 관해서는 뭐 워낙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런 거죠. 흉노족 같은 북방 민족의 침략을 막으려고 그래서 이제 전국 시대 때죠. 연나라, 조나라 같은 그 북방하고 이렇게 인접 지역에 있던 제후국들이 쌓았던 것을 진나라 진시황 때 잘 다듬고 이어서 연결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해서 쌓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진시황도 뭐 흉노족 같은 이런 북방 민족이 좀 막아보려고 뭐 그랬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제 물론 그랬겠죠. 그래서 근데 보면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잖아요. 그 뭐 예. 불멸의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납니다. 요 노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노생이 누구냐 하면 그 불로장생의 이게 선약 그리고 이제 신선을 찾아오라는 뭐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서 동해를 다녀왔다. 그래서 연나라 사람이라는 동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한반도를 뜻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노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돌을 닦는 방사 뭐 이런 도교에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기원전 215년에 진시황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제가 예언서를 보니까 진나라를 멸망시킬 것은 호다라고 써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망진자 호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호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만 말하고 노생이 뭐 이렇게 누군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예언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제 말을 했으니까 진시황 같은 경우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도대체 이게 내가 얼마나 정말 천신만고 그때 통일한 나라인데 네. 이 호라는 놈이 이게 뭔지 몰라도 누가 망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한참 생각하다가 결론에 도달한 거는 결국 호. 결국 그거는 호가 뭐냐면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호인 그러니까 흉노족 저놈들이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한 거죠. 그러면 진시황은 흉노족이 결국 이 진나라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럴 듯한 건데요. 그 당시에 흉노족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사실 뭐 나중에 잠깐 언급할 기회가 있지만 그 한나라 때 뒤에 한나라 때 보면은 이 한나라보다 훨씬 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진시황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진시황 생각이 틀렸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후대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기를 주석한 사기를 이렇게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사기 집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냐면 그 호가 그 호를 오랑캐 호라자라고 읽은 것은 그 진시황의 천추한을 남긴 오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호가 오랑캐가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노생이 언급한 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걸 몰랐죠. 진시황의 막내 아들 이름이 호해였거든요. 호해. 그러니까 네. 그 호해가 이제 호자가 오랑캐 호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걸 몰랐던 거죠. 근데 뭐 자기 아들을 설마 자기 진나를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뭐 호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이 호해가 누구냐면 진시황의 막내 아들인데요. 이 시황제가 이제 객사했다 그랬잖아요. 순행 중에 죽었다 그랬는데 그 이 죽은 다음에 같이 있었던 그 측근이었던 그 이 간신 조고하고 짜고서 유서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언급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호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비정상적으로 이 제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혹한 정치를 또 펼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룩한 통일제국을 단 3년 만에 무너뜨린 어떻게 보면 만고의 혼군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진나라를 멸망시킨 거는 오랑캐의 그 호인이 아니라 호해가 멸망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 같은 경우는 오랑캐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리라라는 예언 철석같이 믿고서 예. 일사천리로 대책을 세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흉노족의 기세도 사실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흉노족 같은 경우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이 주변 부락을 통합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맹위를 떨쳐서 그 나중에 이제 전국시대 말에 연나라라든가 조나라가 굉장히 그 고통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어쨌든 진시황이 이 북방 오랑캐가 이 진나라를 멸망하게 한다. 뭐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했으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염 장군 몽염한테 군사 30만 명을 주어서 북방의 오랑캐를 정벌했다. 이게 이제 기원전 214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런 뭐 병역이나 노역을 피해서 도망간 자, 그다음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노예가 된 자, 그다음에 장사치 이런 사람들을 징발해서 남방 지역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취한 조치가 이 황하연변 그러니까 이 북쪽에 성곽을 쌓아서 요새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들 좀 부정직한 관리들 부패 관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유배시켜서 장성을 수축하게 했다. 이게 이제 이 기원전 213년의 일입니다. 그 장성이 바로 만리장성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기의 몽염열전이라는 걸 보면 예. 이 몽염 장군이 30만 병력을 이끌고 북쪽의 그 오랑캐들을 쫓은 다음에 장성을 쌓았다. 그리고 장성을 쌓으면서 지형과 산세의 기복에 따라서 요새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임주에서 요동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요동 있잖아요. 네네. 그뭐 섬서성 민현이라는 데서 지금 랴오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1만 여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지금 저희가 고유명사라고 쓰는 이 만리장성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이 사기의 몽염열전에서 이제 좀 나온 얘기였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만 열이라고 이제 반드시 분명히 표기가 돼 있으니까 예.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을 쌓은 지 사실은 그 4년째 되는 날, 이거 기원전 210년에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리장성을 쌓았던 몽염 장군도 이 아까 그 이 거짓말로 이렇게 유서를 조작해 갖고 이제 황제에 올랐던 호해, 그다음에 황간 조고 이 계략에 말려서 이제 자결을 명받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자기가 이 몽염 장군이 하늘 우러러 한탄하면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졌구나. 장성을 말리나 쌓았으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공사 도중에 지맥을 내가 끊어놓았지.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을 죄로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지맥을 끊어 놓아서 뭐 본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지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풍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땅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생육을 담당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거기만의 생기가 있는 거죠. 그걸 지맥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때부터 이제 이런 지맥을 끊으면 천벌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몽염 장군은 자기가 이제 만리장성을 수축을 하면서 이 지맥을 끊었다.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몽염 자신이 이제 자기가 자결하기 전에 그런 평을 내렸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맞는 평일까요? 이 역사를 지었던 사기를 썼던 사마천은 아니라고 아주 비정하게 가차없는 평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염 장군이 건설했던 만리장성을 둘러보고 왔다. 답사란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답사까지 했으니까 굉장한 역사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천이 장탄식을 합니다.
이게 산악을 깎고 계곡을 메워서 지름길을 통하게 했다. 이거는 분명히 백성의 힘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분명하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천하의 민심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전쟁의 상처도 가라앉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전국 시대가 너무 이 전쟁이 많았던 시대니까 아직까지도 통일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민심이 안정이 안 됐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백성을 위해서 뭔가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까지 해야 될 몽영 같은 이런 이름 있는 장수가 오히려 시황제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야심에 영합을 해서 이런 엄청난 토목공사를 일으켰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하면서 그래서 너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몽영이 죽은 건 마땅하다. 그거를 어찌 지맥을 끄는 것 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아주 가차없는 평을 내립니다. 아, 네. 이 사마천의 평을 보면 사실 이제 이 몽염이라는 인물이 백성들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든 이 만리장성 공사를 이제 이끈 사람이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뭐 이렇게 아주 세게 말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이 사마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백성의 힘을 가볍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공사를 시작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현재 213년이 끝난 게 210년이니까 공사 기간이 이제 우리가 따지면 횟수로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 멸망이 된 게 이제 그 다음부터 3년 지났으니까 그래봐야 한 7년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만리장성이 뭐 이제 그 약 5,000km 이렇게 긴 거리잖아요. 네. 근데 이 큰 장성 뭐 이렇게 아주 긴 장성을 쌓는데 공사 기간 한 7년, 4년 뭐 이러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미 이제 그 전국 시대 때부터 연나라나 조나라 같은 경우 북방 민족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 부분은 어쨌든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뭐 성과 요새를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 성과 요새를 어떻게 보면 진시황 때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수축을 하고 제대로 보수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런 연결거리 합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진나라에서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진나라 후에도 그 한나라, 명나라 이르기까지 하여튼 모든 왕조가 만리장성을 수축하는 데 이제 국력을 쏟았는데 이 만리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리장성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오랑캐를 막으려고 장성을 쌓았잖아요. 그럼 만리장성 이북은 오랑캐 땅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이 그 요동지방 이런 데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만리장성이라는 거 자기 경계를 얘기를 해서 거기 쌓은 거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지금의 만주지방 이런 데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거는 고구려도 뭐 이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옳지 않은 표현이 되는 거죠. 아, 네.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장성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이제 계속 짧은 공사 기간에 아주 그런 공사를 하느라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국 시대가 이제 전쟁만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얼마 안 됐으니까 통일한 지도. 그러니까 백성들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이 또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고 우리 백성들이 징발이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백성들을 개 돼지로 뭐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 이르는 그 진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만리장성 축성에 동원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뭐 돌도 엄청난 돌을 또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산도 높고 계곡도 험준하고 골짜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이제 엄청나게 죽어나갔겠죠. 네. 뭐 백성들이 그렇게도 고생을 했지만 사실 진나라 자체는 형벌이 뭐 아주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잖아요. 예, 뭐 가차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나라가 통일한 게 그 얄짤없는 그 형벌 이런 거였거든요. 그 원래는 그 완전히 형벌을 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힘을 하나로 그냥 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벌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결국 자기가 잘못해갖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갖고 그 자기가 허리가 잘리는 그런 예. 그 요참형을 받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 형법 보면은 조금이라도 꾀를 부리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문헌을 들춰보면 이제 이 만리장 수축할 때 그런 참상이 나오는데 군사 50만 명을 동원해서 뭐 장성을 쌓았다. 이게 중국의 그 내군으로부터 수레를 끌어서 식량을 운반했는데 사람들은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식량 뭐 명주를 짤 수도 없었다. 노약자들은 수레를 밀고 이 고관대작은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다. 병자는 요양할 수도 없었고 죽은 자의 장례도
치를 수 없는 사태까지 왔다라는 게 이제 회남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 네, 진짜 진나라 백성들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절을 보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꾼들도 일꾼들이지만 이 기다리는 낭군을 기다리는 여성들도 문제고, 그다음에 또 이 후방에서도 또 같이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 물자 식량을 또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또 노약자하고 여성까지 뭐 동원되고 세금까지 거두고, 그래서 회남자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망하지 않으려고 장성을 쌓았지만 거꾸로 성을 쌓으면서 그 진나라가 망하는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이제 평을 내립니다. 아, 네. 뭐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한 것 자체가 사실 나라의 망조가 들게 된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기 회남왕전을 보면은 참상의 단면이 나오는데, 이 몽염을 파견해서 장성을 쌓아서 이 동서 수천리에 이르렀는데 비바람과 눈보라에 몸을 맡긴 병사와 장수는 언제나 수십만이었다. 죽은 자가 헤아릴 수도 없었고 시체가 천리였으며 피가 흘러 전답을 이루었다. 그리고 반란에 가담하려는 백성이 10가구 중에 5가구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란이 많이 일어나서 진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9년인데요. 물론 이제 진이세 때 나오는 얘기지만 진승 오광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이후부터 이제 진나라가 완전히 망조에 드는 건데, 이 진승이라는 반란군 지도자 역시 부역으로 끌려가다가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가면 처벌을 받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백성들이 이제 반란군에 속속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엄청난 이 참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문헌을 보면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성의 놀이가 끊이지 않는다. 죽은 자의 뼈가 만리장성 아래 비바람을 맞고 있고 해골이 길가에 널려 있다. 이런 게 이제 한서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만리장성 수축 때문에 죽은 자가 줄지어 늘어섰다. 민간에서는 이런 노래가 퍼졌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절대 키우지 마라. 딸을 낳으면 산의 진미를 먹여 키워라.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장성 아래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을, 이런 그 노래까지 등장을 했다. 그 노래는 뭐 남자아이를 낳으면 절대 키우지 말라 뭐 이런 노래 가사인데요. 사실 뭐 중국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뿌리 깊었는데 그런 노래가 유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죽했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예. 남자로 태어나면 결국 만리장성 끌려가갖고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 슬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만리장성 쌓는데 이렇게 많은 백성이 이렇게 끌려가고 뭐 이렇게 증발되고 했으면 뭐 관련한 이야기나 전설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설이 이제 맹강녀의 전설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맹강녀의 전설은 어떤 이야기예요? 이 맹강녀의 전설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4대 전설이 있거든요. 견화직녀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백사전이라 그래서 뭐 하얀 뱀 이야기가 있고 양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나머지야 뭐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4대 전설 중에 하나인데, 이 전설 같은 경우는 진나라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이 만리장성 축성의 그 사연 얼마나 이게 참 참혹했는지, 그리고 이 가혹한 제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어떤 민중의 열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또 이 투영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맹강녀의 전설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이 전설의 뿌리가 처음에 그 시작은 좀 달랐는데 나중에 이제 만리장성 이야기가 가미되면서 윤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한 시기 한나라 시대에 대학자인 유황이 썼던 설원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해서 구슬피 울다가 그 너무너무 구슬피 우니까 장성이 무너졌다, 이런 내용을 살짝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연려전을 보면 또 이 남편을 따라 죽은 뭐 여자,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가미가 되는 거죠. 뭐 보통 전설, 뭐 설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원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나라 시대 들면서 뭐 신파조로 변하는데, 이게 뭐냐면 맹강녀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온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돈황곡사집이라는 이게 뭐 노래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노래집이나 전설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돈황에서 발견된 고대 민간 가사거든요. 이 곡사집이라는 게.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뭐 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이제 윤석됐다 그랬잖아요. 맹강녀 네네. 전설이 이런 겁니다. 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진시황 때 일이었다. 맹강녀라는 사람은 남편 범기량이라는 사람이 만리장성 축성 현장에 끌려가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없었고, 이 또 마침 엄동설환이 닥쳐오니까 맹강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 이거죠. 남편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맹강녀가 두툼한 소못을 짓고 보따리를 안고 몇 달에 걸쳐서 이제 만리장성을 도착을 하는데, 그러나
들었던 소식은 이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찾아갔는데 엄청 상심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는데요. 예. 갑자기 그 통곡 소리를 하늘이 듣고 하늘에서 천둥이 내리치고 폭우가 쏟아져서 이 800리나 되는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그 성벽 밑에 있던 백골들이 수많은 백골들이 쏟아졌다는데요. 근데 이제 남편이 시신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백골만 남은 시신이었으니까 제대로 구별할 수가 없었겠죠. 뭐 그렇겠죠. 어떻게 찾겠어요. 뭐 네. 요즘처럼 DNA가 뭐 그런 방법을 찾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통곡만 하고 있었겠죠. 넋을 예. 잃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대요. 뭐 이거 뭐 소설 같은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워하는 사람의 백골은 연인의 피를 빨아들인다라는 속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맹강녀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이 이제 피를 내서 핏방울을 일일이 이제 이 주변의 백골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백골을 보니까 그 피를 빨아들이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다 바로 남편의 해골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남편을 찾았죠. 그래서 근데 예.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더 가미가 되는데 아주 진시황이 나쁜 인간으로 이제 하는데 이 진시황이 보고서 맹강녀의 미모를 보고 첩으로 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이게 맹강녀가 또 황당했겠죠. 그래서 맹강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이 당신한테 갈 테니까 남편을 위해서 상복을 입고 제사 한번 좀 지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러니까 아 그래 알았다 갸륵하게 여겨서 제사를 지내줬는데 맹강녀가 제사가 끝나자마자 남편의 시신을 받쳐들고 바다로 몸을 던졌다 이런 거 아주 내용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마지막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전설인 것 같아요. 버전이 많습니다. 뭐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 하북성이죠. 허베이성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산해관 동쪽에 7km 지점을 가보면 맹강녀의 묘가 있고 그리고 그 곁에는 아주 원망이 가득한 눈초리로 만리장성을 쳐다보는 그런 맹강녀의 동상이 서 있다 그럽니다. 네, 뭐 저는 못 가봤어요. 네. 뭐 맹강녀의 그 동상도 있고 뭐 전설도 아주 유명하다고 하시니까 사실 이 설화 자체가 이 진시황의 아주 폭군의 또 그 폭정을 보여주는 거에다가 뭐 만리장성이 그게 대표적인 거겠지만요. 네, 그 이제 맹강녀가 그 폭정에 아주 저항하는 백성들의 심리 뭐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설화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만리장성 설화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한반도에 있다는 이 만리장성 설화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뭐 사실은 중국 이야기니까 중국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왜 한반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만리장성 하룻밤 만리장성 예. 이야기가 퍼졌다 이런 건 좀 신기한 거죠. 뭐 한반도에 많이 좀 만리장성 관련 설화가 퍼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화를 이렇게 모아뒀던 한국 구비문학 대계 이런 거를 보면 상당수입니다. 진시황하고 만리장성 관련 전설이 상당수인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여시성을 가진 용사가 진시황이 수레를 부수는 설화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공자의 물을 파거나 사당을 부수려 했던 진시황 이야기, 진시황과 불로초 설화, 뭐 진시황과 만리장성 이야기 이런 등등의 그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익숙한 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뭐 이 이야기죠. 백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 쌓는다는 설화가 있는 건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모은 속담집이 있습니다. 이담 속찬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일야지숙, 장성, 혹축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통용되는 그 만리장성 설화는 천양지차인데 그 하룻밤을 있더라도 마땅히 성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저기 뜻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네. 유비무환을 좀 강조했다 이런 아주 건전한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데요. 그 조선 후기 학자인 조제삼이라는 사람이 엮은 송남 잡지라는 책에도 보면 만리장성 하룻밤 만리장성을 정확하게 뜻하는 일야 만리성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일본 놈들은 조선에 오면 하룻밤을 자고 가더라도 반드시 성을 쌓았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날 이 남녀 관계를 이루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 원래의 뜻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원래 말은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송남 잡지에서는 그때부터 뭔가 이 하룻밤 만리장성 이야기가 이 남녀간의 뭐 이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 이런 걸 이미 기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유비무환이다 이거지. 뭐 무슨 네. 하룻밤 남녀가 풋사랑이냐 뭐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요즘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전혀 네.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 아주 짧은 기간
사랑이긴 하지만 깊은 사랑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구비문화 그 대개 여기도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돼 있거든요. 아, 이 설화와 관련해서 뭐 네. 소개가 돼 있다는 네. 건가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좀 소개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남녀 주인공의 직업이 잠깐 다릅니다.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소금 장수일 수도 있고 머슴일 수도 있고 남자 주인공이 아, 네, 총각일 수도 있고 여자는 또 빨래하는 부인이라든가 뭐 주인 마님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그 이 신분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야기 얼개는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남자가 만리장성 축성에 동원됐다. 그런데 홀로 남겨진 부인이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러면서 부인은 하룻밤 동침을 한 그런 남자한테 옷가지아가 편지 신부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리장성 현장에 간 남편한테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편지와 옷을 그 남편한테 제대로 전달만 하고 오면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하룻밤을 보냈던 이 남자는 꿈에 부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편지 옷가지를 잽싸게 달려가 갖고 만리장성 축성 현장에 있던 여인의 남편한테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편지를 전달한 이 남자가 불행히도 까막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럽니다. 여보, 지금 이 편지와 옷가지를 전달한 남자를 대신 거기다 두고 당신 빨리 도망쳐 나오세요. 이렇게 내용이 됐다는 아, 거죠. 편지 뭐 이야기가 완전 반전 스토리인데요. 예. 그러면 현장에 있던 남편이 이 그 아까 그 편지를 전한 약간 바보가 수도 있는 남자를 두고 아주 도망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지역을 보면은 이 현장에 있는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 척하고 옷까지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척하고 이제 도망치는 수법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설화의 내용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하룻밤에 이렇게 어떤 여성과 잠을 잔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인과 하룻밤 보낸 대가로 이 만리장성을 평생 쌓게 됐다. 뭐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야기 그렇게 끝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기막힌 사연이죠. 그 전북 군산에서 체록된 설화가 더 기막히는데요. 그런 거죠. 그 부부한테 속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제 대신 노역을 뒤집어 쓰고 그랬던 어리석은 남자가 이제 다 그 노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고향으로 했다는 말이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룻밤 자고서 저 만리장성을 내가 쌓았구나라고 한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설화로 남아있는 하룻밤 만리장성 이야기 자체도 그렇게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남자들. 그러니까 뭐 네. 만약에 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저 PD가 옆에 있는데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여성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인데 남성하고 하룻밤 지고 그 대가로 만리장성을 쌓으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라 싫다는 거죠. 그 고개를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했는데 절대 다수의 남자가 미쳤어 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죽도록 사랑하는 사생팬 이런 경우라면 정말로 진정한 사랑하는 여자였다면 그 하룻밤 인연으로 대가로 만리장성 쌓으라 그러면 또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 갈 수 있을까요? 잘 아니 모르겠어요. 앞에서 만리장성 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속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남자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랑에 눈이 멀면 뭐 무슨 일단은 뭐 가서 갈 값에 일단은 뭐 한번 하룻밤 지내고 싶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낭만적인 속담으로 전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짧은 만남인데 하룻밤 사이에 쌓은 소중한 인연 뭐 이런 거잖아요. 하룻밤 풋사랑 이런 건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봤듯이 결코 남자한테 유리한 속담은 아닌 거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뭔가 이렇게 하룻밤에 뭔가 본인이 어딘가에 홀리든지 아니든 어쨌든 본인이 좀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몸 조심해라는 얘기죠. 요즘에 성추문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뭐 음. 연예인들도 계속 걸리고 그러는데 요즘도 통하는 뭐 속담이라고 봐야죠. 몸 조심하고 뭐 그래야라는 얘기죠. 네. 이제 뭐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이렇게 만리장성 이야기가 사실 이 2000년도 전에 또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게 한반도에 와서 이렇게 속담으로 전해졌을까요? 이 사실 이게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남 지방에 많아요. 설화가. 뭐 만리장성 설화가 이제 한국문학 대계에 10편 정도 소개가 되는데 6편 정도가 이제 경상도 지역 거라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 가시나라는 그 저기 네, 사투리 아시죠? 경상도 사투리 말씀하시죠? 예, 여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 처녀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이게 그 구비문학 대계 보면은 경주 월성에서 체록된 그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만리장성을 쌓는데 남자는 다 끌고 가니까 데려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남자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자한테도 갓을 씌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가시나라고 했다는 거죠. 갓을 쓰고 간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나라는 게 사실 욕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시나라는 어원 자체가 만리장성 축성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네. 근데 왜 지역적으로 왜 경상도에 유난히 이렇게 만리장성 설화가 많이 남아 있을까요?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수자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이 보면은 이제 나도 그래서 무릎을 좀 쳤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인용하는 삼국지 위서동의지라고 있잖아요. 거기 진안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안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 진안의 노인들이 전하는 말이 있다. 옛날 진나라에서 정말 노역을 피해서 그 진안 땅, 한국 땅으로 왔다라는 말을 노인들이 전했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뭐 삼국지뿐만 아니라 진서의 동의전을 봐도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안 사람들은 스스로 그 진나라 유민들이며 진나라 언어와도 비슷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북사의 신라전을 보면 아예 신라의 선조는 진안의 종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라의 선조가 진안이니까 진안은 또 진나라의 그 이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나라 후손들이 영남 지방, 그러니까 경상도 지방으로 이렇게 망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사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김부식이 이게 우리 정사잖아요. 삼국사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기원전 20년, 그 박혁것의 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중국인들이 진나라의 난리를 너무 괴로워해서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 망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마한의 동쪽에 자리 잡고 진안 사람들하고 뒤섞여 산 경우가 많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나라 후예들이나 진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왔던 이유는 뭐 만리장성 때문일까요? 예, 뭐 지금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역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예. 뭐 난리가 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시황의 만리장성 축성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그리고 만리장성 축성에 동원됐던 백성들이 또 죽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진나라 말기가 아주 격동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만리장성도 쌓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아까 진시한 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 중에 서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서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동남동녀 수천 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지금도 보면은 곳곳에 서불이 거쳐갔다는 서불과차라는 그런 전설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진승의 반란, 뭐 항우와 유방의 싸움, 그다음에 유방의 한나라 건국 이런 아주 격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동북아시아가 그런 혼란기를 통해서 거치면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소용돌이는 사실 인구의 대이동의 시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국지라든가 뭐 그런 중국 사료라든지 그다음에 삼국 사기도 마치 바로 이게 진나라 말기 혼란 그런 혼란을 피해서 한반도 그리고 이제 영남 지방 그것도 그 이주연 진나라 후예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만리장성의 전설이 한반도 그것도 영남 지방에 많지 않았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물론 네. 정확한 것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릅니다. 이번 주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